신대방동 소재의 보라매 공원 아시잖아요? 보라매 공원 알죠? 유명하죠. 거기에 보니까 화단에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누가 툭 던져놨어. 봉투를 들으려고 떡 하다가 기겁을 해버립니다. 으악 소리 나오는 거예요. 찢어진 틈 사이로 사람의 다리가 삐쭉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성의 골반하고 두 다리하고 손목이 토막된 채 들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시신이에요. 마네킹 같은 게 버려져 있어요. 교회 담장 옆에요. 나무 판자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꼭 사람 같아요. 머리하고 몸통입니다. 한 250m 떨어진 곳에 똑같은 쓰레기 봉투를 발견합니다.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양손하고 코가 들어있어요. 그 피살된 사람은 박성래 씨예요. 박 씨. 예, 오늘은 대한민국 살인사건입니다. 295회예요. 네. 2000년 6월 5일 날인데 낮 12시경에 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의 보라매 공원 아시잖아요? 보라매 공원 알죠? 유명하죠. 보라매 공원 안에 있는 남부 지체장애인 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화단에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누가 툭 던져놨어. 예. 그러니까 종량제 이제 쓰레기 봉투인데, 네. 에이씨 어떤 놈의 새끼들이 그 쓰레기를 이런 데다 갖다 버려. 봉투째 말이야. 예. 그러면서 이제 치우려고 그 화단으로 들어갔어요. 봉투를 들으려고 떡 하다가 기겁을 해버립니다. 또 으악 소리 나오는 거예요. 찢어진 틈 사이로 사람의 다리가 삐쭉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 쓰레기 봉투는 영등포 구청에서 나오는 쓰레기 봉투예요. 여성의 골반하고 두 다리하고 손목이 토막된 채 들어 있었습니다. 토막하고 그러면 피가 막 묻어서 묻죠. 번져 있고 묻어 있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씻은 겁니다. 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마네킹 같이 보일 정도로 예.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시신이에요. 부패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2일 정도, 이틀 정도 된 걸로 추정이 됐어요. 지문 채취라든지 봉투에서 뭐 이런 거 등등 기타 다른 단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없어요. 경찰 입장에 난리 난 거죠. 다른 시신 부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으로부터 약 한 250m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면 도림천이 있어요. 예. 지류에서 똑같은 쓰레기 봉투를 발견합니다.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양손하고 코가 들어있어요. 같은 피해자인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 같은 건 제출하겠죠. 예. 그 피살된 사람은 여성이죠, 당연히. 네. 박성래 씨예요, 박 씨. 그 당시에 39살의 여성이고요. 네. 거주지는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딸, 예. 중학교 1학년 딸, 예. 초등학교 1학년 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하고 자매. 같이 살고 있고요. 서초구 방배동에 예. 12평 규모의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3천만 원짜리를 살고 있어요. 애들이 셋이나 있고 예. 남편도 없어요. 98년 여름에 가정불화가 있어갖고 남편이 그때 무단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 당일날 행적을 봐야 되겠죠. 그 전날이에요. 6월 4일 날 예. 12시경에 예. 낮 12시경에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애한테 얘기하고 가출한 이후에 나간 이후에 예. 6월 5일 날 사망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고 있던 중에 신고가 하나 또 들어와요. 오. 최초의 시신이 발견된 그 현장으로부터 약 1.5km 정도 떨어진 네네. 서울시 관악구 신림 사동에 있는 예. 남부교회 뒤편 예. 지하 주차장 부근 담장 옆에서 예. 시신이 발견이 돼요. 이 시신은 6월 6일 날 15시 50분경에 발견됐어요. 마네킹 같은 게 버려져 있어요. 교회 담장 옆에요. 예. 나무 판자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꼭 사람 같아요. 머리하고 몸통입니다. 마대자루 같은데 넣어가지고 와서 죽 뿌리면 두룩 굴러가서 떨어지는 것처럼 나무 판자가 이제 아마 나무 판자 같은 게 깔려 있는데 그 위에 떨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결국 이 박 씨의 시신은 네. 이틀 만에 전부 발견된 겁니다. 3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미용실 알바하는 사람이 돈이 있을 리는 없고요. 예. 남편도 없는데 애들 예. 셋이나 키우고 예. 원한 내지는 치정으로 오는 게 맞겠고 그중에서도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만약에 그냥 원한 치정이 있다고 해도 죽여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렇게까지 도망을내 하고 여기저기 흩뿌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박 씨의 주변인을 탐문하는 게 제일 그렇네요. 기초잖아요. 목적자를 탐문을 했는데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을 유기한 건 하루나 이틀 사이니까
근데 엄청 정교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 주변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실패했습니다. 절단 부위를 판단할 때도 그래요. 절단 부위 그 유영철이 17토막 정도 냈지만 절단 부위는 아주 정해진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 이렇게 관절로 해서 이렇게. 관절인데. 근데 이거는 무작위 절단이에요. 무작위로 절단을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대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나누어서 그냥 봉투에 든 거예요. 이거. 여기저기 이렇게 뿌렸다는 거는 이거는 장소 선정도 안 된 거예요. 제일 먼저 부상된 거는 볼 것도 없이 남편이죠. 예. 그래서 신병 확보를 합니다. 신병 확보를 해가지고 당연히 당일날 행적수사 알리바이 조사를 하는 거죠. 네. 당일날 거 아주 그냥 이잡듯이 다 그냥 정교하게 봤대요. 확실하게 알리바이 성립됩니다. 그럼 남편은 아니네요. 절대 범인이 아닙니다. 다른 용의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박 씨가 혼자 살다 보니까 예. 남자 관계가 조금 복잡해요. 그럼 또 여러 그래서 명이- 이때부터 이제 경찰은 또 이거 치정이다. 치정의 증오범죄다 이렇게 이제 아마 네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동종수법 전과자 우범자는 다 전수조사죠. 거기서도 아유. 나온 게 없습니다. 그 과정에 당연히 이제 휴대폰 통화 내역 들어가죠. 그랬더니 이야 박 씨 그 휴대폰에다가 음성 메시지를 40대 남긴 그 음성 메시지를 남긴 40대 남성이 하나 딱 40대. 떠요. 이거 오. 데려다 조사하자. 예. 조사했습니다. 엄청 조사했대요. 네네네. 혐의 없습니다. 알리바이 다 성립됩니다. 또 아니네. 그러다가 통신 내역 조회로 이 조회로 일일이 이제 인적 사항을 전부 다 뽑아요. 네. 그러다가 사건 발생 3일 후에 네. 한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거 시신이 6월 5일 날 맞아요. 발견됐잖아요. 네. 그 네. 전날 네. 6월 4일 날 15시 45분 네네. 오후 3시 45분에 1분 27초를 피해자하고 통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전화를 걸려왔어요? 걸어왔어. 예, 예. 걸어온 사람하고 1분 27초를 그 피해자가 통화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걸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지. 이 사람하고 통화한 게 예. 6월 4일 날 12시 56분부터 오후 6시 31분 사이에 3번 정도 통화를 했어요. 누구냐면 김종호라는 사람이에요. 김종호. 전과 조회를 했더니 이 사람은 1999년 12월 달에 예. 그러면 이 사건은 2000년 2000년 6월에 일어났잖아요. 불과 한 5, 6개월 전에. 네네네. 99년 12월에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어요. 죄명은 뭐였냐면 특수강도로 갔다 온 놈이야. 근데 여기에 버금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경우 어쩐 때 보면 그게 뭐냐면 빵동기들. 교도소 동기를 쫓아가서 탐문 수사를 하죠. 김종호 걔 행선지를, 어딨어? 예, 하고 예. 물어봤더니 뭐 횡설 수사를 하더니 안양시 뭐 호계동 좀 7층인가 어디 뭐 모텔이 7층에 있다던가 건물이 뭐 거기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거 씨부린 거예요. 예. 이거를 귀뚜라미처럼 그 노량진서 김영만 형사가 들었어요. 근데 안양시에서 7층 모텔을 찾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야. 안양시청에 들어가서 모텔 7층 이상 모텔을 전부 다 뽑았어요. 섹타를 그려놓고 발로 다 뛰어다니면서 그 모텔 주인들을 만나요. 와. 네, 그래가지고 김종화 얼굴은 있잖아. 돌고 돌다 보니까 안양시 호계동까지 간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이 김영만 경사가. 네. 그 업주한테 사진 보였더니 비슷한데요, 이 사람? 오. 조금 전에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바로 뛰어 올라갔죠. 예. 6월 8일 날 15시입니다. 네. 오후 3시경에 안양시 호계동 H모텔에서 예. 김종호를 긴급 체포합니다. 오이 잡았어요. 맞아요. 예. 분명한 거는 사망 직전까지 있었던 사람이 얘예요. 그렇죠. 직전까지 통화를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 새끼 휴대폰 위치하고 피해자 휴대폰 위치를 보니까 동일 위치 기주국에서 뜬 것까지 경찰이 미리 확인을 했었어요. 그럼 같이 그러면 비슷한데- 사망 직전까지 박성래 씨가 요 김종호 새끼하고 있었던 같이 거야. 기지국 동선. 네. 그거를 들이대면서 이제 추궁을 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백을 했고요. 그때 이제 범행 도구 같은 거 다 어딨어 이 새끼야. 스타킹 같은 거 하고 이 범인 김가 요놈 새끼 그 피 묻은 속옷 아유. 팬티 바람에 아마 작업한 것 같아요. 아유. 그거를 집에서 발견을 합니다. 네. 그리고 범행 도구도 원래 지네 집에 있던 그 칼이에요. 그것도 미리 거기에 준비한 그냥 건 피 묻은 아니고. 거를 그대로 확보를 한 겁니다. 이거에서. 네네. 그러니까 뭐 범인이 건거한 거죠. 바로 건거합니다. 이 김종호 이놈은
저 보니까 특수강도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전과 5범이에요. 아이고. 5범이고 예. 여자 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무지개요. 술집, 나이트클럽 이런 데를 드나들면서 유부녀들을 나이 많고 적고를 안 따져요. 이 피해자도 나이가 한참 많잖아 이 새끼보다. 39살이니까. 예. 유부녀들 만나갖고 사귀면서 이제 용돈 받아 쓰는 이른바 얘기하는 제비. 박 씨하고 이 김종호가 2000년 초에 네. 이 새끼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말에 99년, 나왔으니까. 네. 99년 말에 나왔으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냥 내연 관계로 둘이 이 발전이 된 거예요. 서로 불 붙어가고 난리가 났겠지 오고 가고. 예. 근데 여자도 혼자 살겠다 뭐. 예. 예. 근데 문제는 예. 어느 날 이 박 씨, 이 사망한 박 씨가 이 김종우한테 부탁을 하나 해요. 아유 집세 애들 학비 뭐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한 예. 900만 원만 좀 융통 좀 자기가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자기가 900만 원만 빌려줘 한 거지. 예. 그래 안 빌려줄 수는 없잖아. 다른 빵개비한테 돈을 급하다고 빌려갖고 이 여자를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이 여자가 돈을 안 갚어. 아이고. 그래. 자일빌 미루면서 돈을 계속 한 몇 달 전에 줬는데 지수 예. 죽겠는 거야 이 새끼. 6월 4일 날 9시경에 예. 밤 9시경에 지는 신길동에서 그 자취방이 있다고 그랬잖아. 네. 거기서 박 씨 이 여성을 불러요. 집으로. 그게 이제 통화예요, 통화. 예. 예.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 또 이 예. 여자는 이제 나 잠깐 갔다 올게 하니까 이제 이 새끼 만나러 간 거야. 내연남 만나러 간 거야. 쉽게 얘기해서. 네, 네. 여름 집으로 간 거야. 그런데 거기서 화제가 뭐였냐면 돈은 제가 갚을 거냐. 나도 빌린 돈이야. 왜 약속을 안 지켜서 지금 미치겠어. 쪼들려서 지금 돈 내놓으라고 난린데. 누나 이러면 곤란하지. 이제 이렇게 독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우 내가 바로 해줄게 그래야 되는데 예. 이 박 씨는 마음이 딴 데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만나는 사람끼리 여자가 빌려달라는 돈은 빌려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달라는 거지. 예. 근데 그게 잘 오해가 생긴 거예요. 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니? 아유 참나 무슨 배째라 돈을 이제 달라는 이게. 거야. 예. 예. 그 정도 줄 돈도 없냐? 이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우당탕탕 싸움이 났어. 이제 뭐 이때부터는 이제 뭐 1818 막 나오겠지 뭐 이제 그렇겠죠. 이런 게 막 시작이 심하게 이제 싸우게 된 거야. 예. 예. 노동년 말에 예. 사기꾼년 막 했겠지. 예. 그러니까 이 박 씨가 열이 빡 받았어. 예. 이 박 씨가 예. 너 이 새끼야, 너 지금 현재 사기죄로 수배돼 있지 2건이나. 그렇죠. 아까. 지가 얘기했기 때문에 알아. 예. 예. 너 이 새끼야 사기죄로 지금 수배돼 있지. 너 이 새끼 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김종호 진술이 어디까지나. 근데 이건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이 말에 지는 빡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몸싸움이 있었고 멱살잡이하고 네, 네. 있었고 꼭지가 확 돌아서 그렇게 해서 살해를 했다. 요게 이제 요 김종호 요놈의 진술이에요. 네. 자 죽여놓고 났더니 시신을 처리를 해. 차도 없는 놈이잖아 이거. 유기하면 거지 되는데. 새끼인데. 예. 자 시신 운반이 어렵다고 판단이 딱 되니까 그날 새벽에 예. 안 되겠다 이거 잘라야겠다. 그래서 총 11토막을 낸 겁니다. 7부위 11토막을 내가지고 싹 씻겼어요. 자기 흔적이 묻으면 안 예. 되니까 싹 씻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자들이 전부 다 마네킹 같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피가 하나도 안 묻어. 안 묻어 있고. 있으니까. 예. 되는데. 쓰레기 봉투 벌려놓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뒤섞인 거예요. 막 어디서는 코 부위가 나오고 막 그렇게.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그 담은 다음에 예. 택시를 탔습니다. 이 새끼야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인적이 드물다고 생각되는 데다가 유기한 거예요. 지 나름대로. 네, 그게 이제 보라매 공원하고 신림동 그 일대였던 겁니다. 이 즈음에 하나의 사건을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서울 명문대생 고대생이에요 사실. 명문대생 휴학생이 부모님들을 살해해서 토막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이은석이가 그 좋은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때 석차도 280명 중에 7등 하던 애예요. 대학에서는 4.5점 만점에 평점을 3.6점 받아서 3.6. 공부 잘했어요. 얘가 지 부모에 대한 그 불만을 가지고 새벽 5시경에 양주 잔뜩 먹고 네. 컴퓨터 책상 밑에다가 숨겨놨던 망치 들고 와서 어머니부터 죽이고 예. 이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마는 5시경에 죽여놓고 한 4시간 흐른 다음에 이따가 다시 아버지 방 가서 아버지만 죽였던. 예. 아버지는 그때 유명한 그 해군사관학교 출신 대령 출신 아버지였었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토막을 냈는데 그게 부피 줄이려고 날르면서 맞아요. 심장하고 간 같은 거는 오븐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졸였어요. 이거 엽기적인 엽기 사건입니다. 사건이죠. 이은석 사건. 예. 그래서 20개 정도의 사체 토막을 서울 시내 뭐 지하철역 같은데 곳곳에다가 막 유기해가지고
이거 아주 엽기 사건입니다. 이은석 사건. 이은석이가 무기징역 떨어졌거든요. 네. 요 사건이 난 지 한 달 전이에요. 그렇네요. 이 새끼가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비의 근본은 뭐냐? 뜯어내야 되잖아. 그렇죠. 뜯어내는데 지금 보니까 거꾸로 뜯겼어. 지가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 새끼는. 거기서 자존심이 뜯겨버린 거예요. 이게 대분노해버린 거예요. 요 놈은 이제 재판에 갔는데 당연히 살인 및 사체 유기죠. 살인 및 사체 유기가 되겠고요. 예, 1심에 사형받았어요. 그런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켜준 이유를 재판부에서 그때 이제 썼던 게 지금도 쓰여요. 조금이라도 개전의 정이 있다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사형은 형법에서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예. 선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근데 저는 이거 뭐 개전의 정이 있고 뭐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하기 위해서 무기 준 거라기보다는요. 참작된 게 계획적인 범죄로는 아니다. 안 본 걸로 보여요. 저희는 뭐 어찌됐건 이 박성래 씨, 이 박 씨의 명복을 빌을 수밖에 네. 없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다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295번이네요. 예. 295회로 홍 박사님하고 살인사건 다뤄봤습니다. 예.